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시카고에서 이 DNC라고 해가지고 데모크랏 내셔널 컨벤션 이 전당대회죠.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오늘 시카고에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이 지명을 이렇게 또 할 거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또 이제 며칠에 걸쳐가지고 이 DN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전직 대통령들이라든지 뭐 현직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계속해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카멀라 해리스를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카멀라 해리스랑 그리고 팀 월즈랑 시카고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면서 오늘 이 DNC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진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전당대회 이제 근처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팔레스티안, 그러니까 이 친팔레스티안 이 시위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합법적인 시위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뭐 다 이렇게 신고도 하고 그랬나봐요.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제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시위라는 것이 이제 갑자기 좀 이제 라이엇으로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시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쟁 빨리 시즈파이어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지금 뭐 휴전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 휴전 협상이 아마도 이제 조만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달째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뭐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싫다. 그리고 트럼프는 더 싫다. 트럼프도 뭐 이스라엘만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지 유대인들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 팔레스티안한테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 대통령도 싫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싫다라는 것은 카멀라 해리스도 이렇게 또 싫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전쟁은 좀 이제 빨리 좀 끝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뭐 양자 대결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자 대결에서라든지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누르고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가지고 이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카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 그 차이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셔널리 전국적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51%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48% 정도가 된다. 한 3%포인트 정도 지금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이 호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호감도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30대 있지 않습니까? 이 3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30대 이상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카멀라 해리스의 호감도가 30%에서 50% 이상으로 지금 오른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트럼프보다는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이 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호감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급 상승을 이렇게 또 하게 되게 되면서 흑인들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카멜라 헬스에 대한 호감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에서의 카멜라 헬스, 이 인기가 지금 계속 급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카멜라 헬스가 젊은 층들을 이렇게 또 공략을 하기 위해 가지고 SNS 서비스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잘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인기는 이 카멜라 헬스가 이기고 있다.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카멜라 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이제 경제 정책을 이렇게 또 펼치겠다라고 이렇게 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너무나 이제 퍼퓰리즘 아니느냐. 특히 이 공화당 측에서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공산당이냐고, 우리 지금 북한이냐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퍼주냐고. 라고 하면서 좀 많은 비난을 이렇게 또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화당 측뿐만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이 카멜라 헬스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공약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엄청나게 이제 퍼주기식이지 않습니까? 이 큰 정부를 지향을 하면서 중상층들한테 돈을 이제 직접 꽂아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이렇게 또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카멜라 헬스는 이 부자들한테 이제 증세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또 뽑아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충분치 않을 것 같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좀 이제 너무나 퍼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경제학자들도 지금 이 카멜라 헬스의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티사이즈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카멜라 헬스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의 확실시 올해 대선에서는 카멜라 헬스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히지 않을까. 한 90% 정도의 확률로 카멜라 헬스가 대통령에 뽑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지율만 높다고 하더라도, 이 투표수만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이 투표 제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대선 제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 주의 이 일렉토럴 보시 있는데, 그 한 주에서 이기면은 그 모든 이 일렉토럴 보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투표수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어느 주에서 이 일렉토럴 보수를 이제 다 뺏기게 된다고 하면은 질 수가 있거든요. 진짜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트럼프가 이기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카멜라 헬스 이제 캠페인 측에서는 끝까지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이 DNC가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전 현직 대통령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나오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오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카멜라 헬스를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인기를 이렇게 또 쏟구쳐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어쩌면은 셀레브리티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연예인들도 여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이 전당대회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됨으로 해가지고 카멜라 헬스의 인기는 뭐 쏟구쳤으면 쏟구쳤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와의 격차는 계속해가지고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측에 이 린지 그레함 그 세네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쇼맨십만 보여주고 있다. 그냥 뭐 욕만 하고 있고 막말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 카밀라 해리스에 대해 가지고 인신공격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쇼맨십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쇼맨십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아마도 어쩌면은 트럼프가 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측근도 지금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설문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인기를 얻고 있다가 지금 이 인기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막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카멜라 해리스한테 인신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 퍼스널 어타크를 이렇게 또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또 쇼맨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다고 하면 트럼프 올해 대통령의 대선에서 똑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조차 이 트럼프 측근들도 조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이렇게 또 막말을 하고 욕만 하고 지금 이 미국인들 이 유권자들을 바보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2016년도에는 통했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선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거 싫어하거든요. 이제는 트럼프의 모든 정체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막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진흙탕 속에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막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 측에서는 린지 그레함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코어 밸류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이다. 이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인신공격 같은 것들은 이제 그만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폭주 전차 같아요.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완전히 왕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암살 사건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어요.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진짜 엄청난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총을 쐈는데 진짜 이렇게 딱 고개를 돌리게 되면서 이 귀만 이렇게 살짝 스치게 되게 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암살 시도가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뒤로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솟구쳤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온 뒤로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온 뒤로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화당이 계속해가지고 80세 노세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드신 할아범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은 노인 공경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인 학대 좀 공화당은 이제 그만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의 코그니티브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대통령 후보인지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막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화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우리 질 것 같다. 트럼프 막말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인신공격하고 이 미국의 유권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질 것 같다라고 공화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정도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구파이거든요. far right, 엄청나게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뭐 white supremacy의 백인 인종주의자들, 뭐 구구파들, 뭐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이 인기를 이렇게 또 끌어올려가지고 트럼프가 저번에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너무나 구구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구구랑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또 멀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구 인플루엔서들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라. 좀 더 구구적으로 얘기를 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구구 이제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구파들도 이런 이제 구구 인플루엔서들도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은 더 이렇게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구구 인플루엔서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더 등을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쁜 얘기를 이렇게 더 적지 않습니까? 트럼프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구파적인 앵커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 이렇게 더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구파들한테도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카말라 해리스한테 이렇게 또 지지율을 이렇게 또 주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이 구구파들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구구파들한테서까지 외면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트럼프 올해 대선에서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마가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거든요. 구구파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 사람들을 브레인워시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거든요. 잠깐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쇼맨십에 잠깐 홀려 있다가 이제는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조차 이제 나가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미국인들, 이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질 것 같다라는 그런 패배감에 지금 휩싸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서 랠리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DNC, 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펜실베니아에서 뭐 어제도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는데 굉장히 이 유세장이 좀 많이 비어 있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또 변명을 엄청나게 또 적어댔다고 하네요. 자신의 이 SNS 서비스에다가 원래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11,000여 명 정도를 우리가 돌려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유세장에 이 빈 공간이 이제 많았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변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말라 해리스의 캠페인 측에서 이 카말라 해리스의 이 SNS 서비스에서 어느 영상을 올렸거든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어제 이 트럼프가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이 안에서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올렸는데 그 유세장을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빽빽하게 차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듬성듬성 있는 것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인기를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1층에만 꽉 차 있지 2층을 본다고 하면은 2층은 뭐 거의 텅텅 비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만큼 이 트럼프의 인기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올해 나가리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랠리 하는 거에 유세장에 이렇게 가더라도 볼 거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랠리장에 이 공화당원들조차 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면서, 여성 흑인 대통령이면서, 여성 흑인 인도계 대통령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카밀라 해리스 봐야 된다. 이거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카밀라 해리스 유세장에는 진짜 인파가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나 이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AI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매체들에서 다들 반박 기사를 냈죠.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었다. 내 기사를 봐라. 내 영상들을 봐라. 내 사진들을 봐라.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 뻥카를 치고 있다라는 거 다 까발려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원래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항상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퍼센티지가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꺾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이제 하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가지고 카밀라 해리스의 이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드 벤스 우리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지면은 나도 나가린데 라고 하면서 제이드 벤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지지율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 좋은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다 라고, 가짜 여론조사들이다, 가짜 설문조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제이드 벤스나 트럼프나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지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조차 우리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우리 진다, 좀 전략 좀 바꿔라 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미국인들은 나를 좋아해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말을 하면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나 제이드 벤스랑 똑같은 부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지금 본다고 하면은 망상이죠. 망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올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계속 이제 막말만 하면서 이 미국인들의 이제 유권자들을 좀 피곤하게 계속 이렇게 더 만들지 않을까. 내가 대통령 후보라고 나 뽑아줘. 계속 이렇게 징징거리기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더 안 뽑아주지 않을까요? 이제 미국인들은 다 알 거예요. 트럼프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이제는 다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우리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10%에서 20%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 물품들에 대해서는 60%에서 100%, 200%대까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이코노미스트들, 이 경제학자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 또다시 엄청나게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또 사는 곳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수입품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또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미국 이 평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돈을 뽑아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중국 사람들한테 관세를 더 많이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좀만 이제 깊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기업들한테 감세를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평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텍스를 걷어 내가지고 뭐 중국에다가 뭐 뺏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기는 있지만, 속사정을 본다고 하면 그냥 우리들한테 돈을, 이 세금을 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세금을 빼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감세를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이거 조심해야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모두 다 이제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 이 인플레이션 잡아놨던 거 다시 다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도 뱅크럽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 아니냐고. 지금 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훌륭하게 우리 미국의 경제를 말아먹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계속 지가 집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화자찬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나는 비즈니스로 엄청나게 성공을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 비즈니스를 성공케 하기 위해서까지는 좀 이제 더러운 짓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뱅크럽시를 뭐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면 거의 뭐 10번 정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파산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뽑아 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눈 가리고 아웅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런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 모래성 쌓기거든요. 겉모습은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기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나가서는 분명히 무너지는 그런 이 모래성을 쌓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세게 들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된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래에 나아가서도 계속해가지고 탑 국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뽑히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콜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콜로라도에서 어제 이 에어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에어쇼를 이렇게 또 하는데 굉장히 더웠대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도 더운데 콜로라도도 굉장히 더운가 봅니다. 콜로라도에서 엄청나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어제 콜로라도가 뭐 100도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외에서 에어쇼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덥다 보니까 100도가 넘어가는 그 날씨에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비행기 전투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보고 에어쇼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10명 정도가 이 허스피탈라이즈 병원행을 이렇게 또 갔다고 하고요.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 그 장소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열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응급 조치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너무나 더울 때에는 웬만하면은 뭐 야외에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다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 이렇게 또 쐬거나 뭐 선풍기 바람 쐬거나, 아니면은 뭐 몰 같은 데 가시거나 클럽하우스 같은 데 가시거나 뭐 시티홀 이렇게 또 가시거나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한 곳에 가셔가지고 뭐 도서실에 가시거나 거기서 피서를 즐기시는 게 이제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괜히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더울 때 밖에 좀 오래 있는다고 하면은 픽픽 쓰러지게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 다녀오는데, 라스베가스 다녀올 때 그때 제가 갔었을 때가 역대급으로 더웠었다고 하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가장 더웠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12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26도. 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126도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잠깐
예, 뭐 보려고 세븐 매직 마운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븐 매직 마운틴 보려고 이제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한 15분 동안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팽 돌더라고요. 너무나 덥다 보니까 오 이거 진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더울 때에는 밖에 안 나가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요번에 이 에얼리언 있지 않습니까? 에얼리언 영화가 새롭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에얼리언 로뮬루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 에얼리언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번 주 박스 오피스에 데드풀이랑 그리고 울버린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제치고 박스 오피스 1위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영화관 가서 영화나 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AMC에 가셔가지고 데드풀 앤 이 울버린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 에얼리언 영화도 이렇게 또 가서 보시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AMC에서는 화요일마다 영화 티켓을 또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반값 정도에 파나. 그렇기 때문에 내일 AMC에 가셔가지고 영화 보시는 거 강추 야강추를 이렇게 또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0.4% 그리고 나스닥도 0.4%, 사이좋게 0.4%씩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이제 숨죽이면서 이렇게 또 관망세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냐면은 요번 이제 금요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번 주 금요일에 이 연준의장 파월 있지 않습니까? 파월이 잭슨홀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전에 이 FOMC에서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의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는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기는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스몰 스텝으로 할 것인지 뭐 빅 스텝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또 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그것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좀 이제 관망세로 있으면서 살짝씩 지금 주식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말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어떻게 좀 많이 내리겠소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상승할 것 같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우리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매도세가 또 매도 물량이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지게 되면서 좀 많이 폭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과연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리 델리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이제 연은 총재라고 하는데 이 연은 총재는 좀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네요.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돼 가지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잘 통제가 되고 있다. 이 잘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2%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2%대까지 이렇게 잘 내려온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차차 금리 내리는 거 천천히 시작을 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연준이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금리 내리기 시작을 하겠다. 그거 그냥 계획대로 아마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은 그냥 연준이 계획을 했던 대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엄청나게 뭐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유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높은 상태로 계속 많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금리 내리기 시작할 것 같기는 같은데 그냥 스몰 스텝으로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인 GM 있지 않습니까?
GM에서 직원들 10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또 해고를 하는지 본다고 하면은 이 소프트 엔지니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또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랑 그리고 서비스 직업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고를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수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용 절감을 이렇게 또 하려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많은 이런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해고를 이렇게 또 많이 하면 할수록 미국의 경제는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경제를 이렇게 침체기로 좀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연준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또 잡게 되면서 돈이 지금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안 풀리고 있고 연준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잡기 위해 가지고 돈을 안 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제 망하는 문을 닫는 그런 확률이 지금 뭐 60%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벤처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업들의 창업 실패가 60%가 지금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경기가 어마무시하게 좋지는 않기는 않지만 그런데 연준이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죠. 좀 이제 돈을 안 풀고 기업을 끌어내리고 있기는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획을 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칫하다가 조금만 발을 이렇게 또 헛디진다고 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로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이렇게 좀 조심조심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다음 달에는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어제 이 테일러 스위프트 있지 않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느 한 사진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무슨 사진이냐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 라는 그런 사진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리포스트를 하면서 I accept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를 지지를 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리포스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진은 일론 머스크의 이 X 있지 않습니까? 이 X의 AI 그룹이 만들어낸 이제 딥페이크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딥페이크 그 사진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런 혼동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분명히 알 거예요. 자신도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트럼프를 지지를 안 한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저번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진이 AI가 만들어낸 딥페이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리포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거짓에 기반이 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의 이제 본심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아주 그냥 혼돈 속으로 이렇게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 이 X, 이 AI 그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의 X, 이 그룹, 이 AI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그룹 이 AI한테 무슨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의 얼굴을 그냥 도용을 해가지고 사진을 만들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뭐 그런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그룹이 이런 뭐 딥페이크 같은 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둘 다 똑같은 아주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뭐 수많은 이런 이 AI 서비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규제를 두거든요. 네, 규제를 두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그룹은 규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규제가 없다 보니까 딥페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 뭐 연예인들의 사진들이나, 네, 뭐, 네, 이 카밀라 해리스의 사진 가지고도, 네, 지금 뭐 이상한 사진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혼동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예,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드론 배송을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론 배송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불만, 불평을 이렇게 또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론, 이 아마존 드론이 배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엄청나게 시끄럽다.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뭐 벌떼들이 예,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만 불평을 엄청나게 이렇게 해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 아마존에서도 이제 조만간 이 드론 서비스, 이 배송 서비스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텍사스에서도 이런 불만이 이렇게 또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예, 이 영국에서도 불만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배송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 같은 거 이렇게 또 줄이는 거 빨리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Missing someone